와서 이거를 하는 얘기가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부는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연일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정부에서 있었던 공급량 증가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만큼 유의미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즉, 더 지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우선 단순한 공급량, 총량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 택지 공급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정비사업 비중이 높은 현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반쪽 통계라는 것이다. 즉,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무슨 얘기겠어요? 옛날에 이때 필요한 집의 양과 지금 필요한 양하고 다르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64,000, 92,000 뭐 이렇게 많이 지었었어요. 이때만 해도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됐는데 지금은 이거 가지고 아니고 지금은 예를 들어 8만씩 지었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에 사실 적극 동의하기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 가격이 만약에 그분들 말씀이라면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이분 지금 올해 들어온 게 6만이잖아요. 6만. 그쵸? 입주량이 6만이에요. 그럼 6만이라는 양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죠. 많은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한마디로. 밥을 한 공기를 떠줬어. 많이 떠줬어. 밥을. 너 진짜 오늘 많이 먹었어. 이러면서 밥을 이렇게 모락모락 줬어. 가득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가득 줬어. 잘 그렸네. 밥을 줬어. 나름 잘 그린 거. 나름. 이렇게 줬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예전에는 몇 살이었는데 예전에는 12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살이면 한참 먹을 나이야. 16살. 쩔어. 이때 16살에. 남자들 16살에 막 진짜 돌도 씹어 먹는다. 길 가다가 막 떨어진 거 막 먹어요. 거지가 됩니다. 잘 먹이셔야 됩니다. 주위에 16살 있으면 잘 먹이십시오. 자, 여튼간에 돌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먹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여긴 좀 모순이 있다는 거야. 이 말씀 하시는 건데 전문가분들은. 저도 전문가지만. 자, 밥이 이렇게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났어. 점점 늘어났다는 얘기가 밥을 더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은 그거예요. 얘가 먹었죠. 얘가 밥을. 먹었어. 먹었으면 얘가 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볼록? 그죠? 볼록?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배가 그래도 고프다는 거지. 그럼 제가 말하는 건 그거죠. 밥이 어쨌든 늘어났잖아. 그럼 얘가 배고파서 아사 직전이잖아. 얘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사잖아. 지금 완전 굶었어. 너무 굶었어. 왜? 그러면서 폭등을 한 거잖아요. 만약 수요와 공급대로라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얘 지금 양을 늘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폭등하지 말았어야지. 올라가고는 있어도 그 주장이 맞다고 쳤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쵸? 원인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여기가 아닌데 이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다 컬럼을 뺏기기도 하고 애널리스트 거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라볼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통화 공급량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화 공급량을 봐야 되는 거죠. 통화 공급량. 물가 상승에 계속 올라간 것을 이탈하는 거예요. 수요자 선호와 이로 인한 지역적인 안배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 물량만으로 뭉뚱그려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물량을 보면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지인에서 보게 되면은 보세요. 전국적으로 보는 거 그러면 적어요? 전국도 많아요. 그동안 많았어요. 전국도. 전국은 더 많네. 전국은 더 많네. 2018, 2016 해가 어마어마했네요. 그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이 계속 속출했잖아요. 그죠? 예. 반면 인구수가 어떻게 된다 볼까요? 인구수, 세대수. 세대수 산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세대수 물론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안 늘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세대수는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62만 가구. 21년도에. 장난이 아니죠. 43만 가구, 62만 가구. 미친 듯이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해마다 필요하다는 게 얼마다? 50만 가구가 최소한 필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강의하거나 이럴 때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전월세가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느냐도 봐야 된다라는 거지. 전세가 지금 전국적으로 없는 것 또한 맞아요. 근데 어느 지역에는 다 없느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또 어렵죠. 고종환 이분께서 이제 저 이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뭐 대한민국 최고 뭐 이렇게 옛날부터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권대중 명지대 이분도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뭐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주택 물량 내도기에 놓쳐서 물량 지급할 때 놓쳐서 규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가 공급이 막혔다. 그래서 수요자들은 신규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해석하고 매수에 뛰어들었을 것이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 가격 상승이 수요자 불안감을 자극하면서 영끌적으로 불리는 2030 세대 패닉 바잉,
행렬도 이어졌고 그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쵸. 네. 그래서 규제와 고점 우려로 올해 거래량은 주춤. 구매 여력이 부족할 뿐 대기 수요는 여전하다는 해석이 지배적.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유의미한 공급 확대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안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언급했다 뭐 얘기네요. 도심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수도권 도심에서 공급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즉 도심, 수도권 이쪽에 부족합니다. 이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지속적인 주택 공급 시 시그널을 줘야지 매수 관점에서도 조급하지 않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난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저는요. 집값 부담에 서울을 떠나.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 얘기 좀 할게요. 수도권 자꾸 얘기하는데 97년도 IMF 때 붕괴됐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때 붕괴됐죠? 그 외에 붕괴된 적이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없죠? 없죠? 이거 수요와 공급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 말씀해보세요. 이거 수요 공급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경기 반영이 경기 반영이요. 그래서 수요 공급 가지고 이론만 이야기할 뿐 경기 반영입니다. 경기 반영. 그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화가 안 돈다는 얘기죠. 돈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라고요. 돈이 안 돌아요. 돈맥경화라고 그러죠. 돈맥경화. 그죠? 이거 되면 아작나는겨. 쫙! 이렇게 해. 여기서 오는 거야. 수도권 부동산은요. 그래서 경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주식 이런 걸 다 보는 게 그런 거예요. 주식이 빨리 반응이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을 또 많이 떠나요. 예, 서울을 많이 떠납니다. 서울을 많이 떠나고 있고, 예, 수도권도 점점 이제 좀 떠나고 있어요. 왜냐면 수도권도 이제 비싸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충청도까지도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경기도 한번 우리 인구수 볼게요. 경기도 인구수가 이제 증감은 해가지고 증가하고 있는데 보세요. 증감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증감률은 보시면 최근 2018년에 1.58% 증감률이었는데 1.24 그리고 1.42 그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쌍봉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저점까지 붕괴됐어요. 앞으로 경기도의 인구수는 더욱더 급격하게 내년에 22년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전세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종부세 냈던 다주택자들이 전세한테 이 종부세를 반드시 세금을 전가합니다. 반드시 세금을 전가할 것이고 다음 정권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이어나가야 되냐면 지금 5조니 6조니 막 거쳤죠. 이 5조 6조 거친 걸 가지고 최대한으로 절충하고 아껴 써야 돼요. 그야말로 절약 정신으로 해서 세금 아껴 쓰고 종부세 낮춰줌으로써 이거 그나마 지금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 불과 6월달에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했잖아요. 작년에 발표했고 지금 11월에 냈지요. 어제 냈잖아요. 22일 뭐 이쯤 이제 냈잖아요.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이미 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환급해줄 이거 말이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고지서 딱 떨어지고 이미 입금됐는데 이거 이자 가지고 계산하고 돌려줄 수도 없어. 괜찮아. 괜찮고 저도 9천만 원 냈어요. 예, 시민으로서 냈습니다. 내야죠. 세금. 내야죠. 입 밖에 물고 내야죠. 이제 가만히 있어. 안 있죠. 이제 각오해. 이거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이미 저는 알고 있었어요. 1년 반 정도부터 세금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자 세입자들이 알아서 갖고 오더만 돈을. 알아서 갖고 온다니까? 전 그래서 그 종부세 내는 순간부터 더 빠질 건지 확신했습니다. 전 제가 경험한 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하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과 경기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여러분 종부세를 그러면 많이 내면은 진짜로 완전 뭐 망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있어가지고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이거 하나만 더 하고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이 아니라 우리 부동산 지인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 지도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부동산 지인에서 제가 조만간에 이제 강의를 또 하게 됩니다. 뭐 다음 달에 날짜가 잡혔는데요. 예,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부동산 지인에서 운영하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지인 사이트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6개월 정도로 잡았어요. 6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6개월 동안 충북 상승, 충남 상승, 대전, 전북, 대구 이런 식인데 최하로 상승한 데가 어디냐면 전남이고 울산이고 이런 데요. 대구, 세종 이런 데거든요. 물론 세종시는 이건 지금 하락곡선이니까 취급하지 맙시다. 대구 또한 지금 좀 하지 맙시다. 울산 또한 많이 올라갔어요. 울산은 동구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울산 동구로는 투자하기가 아직은 괜찮아요. 자, 전남은 또 전남도 여순강이 많이 올라갔어요. 즉 얘는 다 올라간 애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서부 대대세 여순강이 어디서 나와요? 서부 대세 여기 전남 여순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상승하는 애들을 봤을 때 최소한 3분위 국면이라는 애들, 강원도 같은 데는 이제 아직도 투자할 때가 좀 있거든요. 강원도 같은 곳, 그 다음에 충남 이런데 이런 데는 이제 좀 괜찮죠. 그럼 6개월 동안 몇 퍼센트 상승했냐면 10에서 12% 상승했어요. 지난 1년 동안은 몇 퍼센트였냐면 19에서 23% 상승했어요. 그러면 19에서 20 평균적으로 우리가 8% 정도라고 만약에 한다고 봅시다. 이게 왜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안 돼. 들어가.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들어가.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를 샀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보시면 20% 상승했다고 보는 거죠. 18%에서 20%. 그러면 1억짜리 집이 공시지가로는 얼마예요? 한 뭐 7천만 원 된다고 볼게요. 그럼 이 7천만 원에서 77에 49 얼마? 77에 40, 76에 42, 420만 원에 곱하기 또 20%죠, 여기서. 종부세가. 그쵸? 그러면 42만 원에다가 84만 원이 더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504만 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맞나요? 뭐 대략 이쯤 되는 것 같은데? 계산 잘못했나? 맞잖아. 이 정도. 한 500만 원 나왔어요. 500만 원 나왔어요. 그렇다면 1억을 가진 이분이 20%가 올랐다 이러면 이분 가격은 얼마가 오르냐면 1억 2천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은 500만 원 낸다 하더라도 1,500이라는 이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20%만 과연 상승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20% 이렇게 돼 있지 실제로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또 하나 관건은 뭐냐면 내가 투자한 거에 있어서 투자금 대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나 세금 되게 많이 냈네 이러는데 1억에다가 내가 들어갈 때 얼마를 또 투자했냐고 관건이에요. 내가 전세를 예를 들어 9,500에 했다. 그럼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나는 1,500만 원 벌었어. 1년 만에. 3배를 벌었어요. 종부세 내고도. 그쵸? 이만한 장사 괜찮은 거 아닌가? 띠용. 나만 그런가? 이거 괜찮다고 보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보이지만 차라리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하는 분들이 이거 알까 모를까? 이거 알까 모를까? 이거 모르고 할걸? 모르는데 맞아. 이렇게 본다고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이제 정치하는 분들 중에 지금 그 경제 전공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경제 전공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갭2가 그냥 무조건 때려잡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모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세금을 냈어요. 이거 누구한테 전가해요, 그 다음? 세입자한테 전가하면 돼요. 뭐가 문제예요? 예, 세입자 같은 데 내면 돼요. 이게 나쁘다고요? 왜 나쁘다 그러시죠? 아니죠. 그럼 제가 세입자분한테 제 집 거주하고 계시죠? 네. 누가 쓰고 있어, 지금? 세입자가. 여러분, 저 좀 와닿게 해볼게요. 여러분이 차 한 대 뽑았어. 이 차를 친구한테 빌려줬네? 그 친구가 2년 타고 다녔어. 근데 이 차에 대한 세금이 나오네요? 그쵸? 차가 감가가 되네요? 맞죠? 엔진오일도 갈아야 돼요. 그쵸? 친구가 2년 내내 탔어. 하루도 빠짐없이. 난 그 차를 타본 적이 없어. 근데 친구가 와서 하는 말. 야, 엔진오일 갈아줘. 그 내가 보일러 갈아줘. 알았어. 교체해줬어. 내가 해줄게. 이렇게 했어. 그 얘는 또 타고 다녀. 또 차도 감가됐어. 그러니까 친구가 또 이제 그러고 세금이 나왔어.
그 친구 하는 말, 야, 네가 세금 내 네 거잖아. 얘 나쁜 애요, 착한 애요, 친구. 이런 친구 옆에 두면 어때요? 왜 차로 예화를 들면은 팍팍 와닿고 집으로 하면 투기꾼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착한 애 아니야? 아, 얘가 착한 애 아니야? 되게 착한 애. 엔지니어 가라다니까 알았어 해줄게 이러고 얘가 하는 말, 야, 나 저기 차 도색 좀 해줘. 도배장판 도색 좀 해줘. 알았어 해줄게. 야, 나 세차도 해야 돼. 좀 청소해야 되거든. 입주 청소. 난 저는 참고로 입주 청소는 아니지만 알았어 해줄게. 막 이런 애들도 있어. 얘 착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이제 차의 가격이 올랐어. 그래 친구한테 하는 말, 친구야 나 저 차 좀 팔려고.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 이 못된 새끼 내 차를 가지고 장난을 해? 넌 나쁜 놈이야. 야, 얘가 나쁜 놈이냐 얘가 쓰레기냐? 얘가 쓰레기 아니냐? 어이가 없네. 나 진짜. 아,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저 참 말 비유 잘하죠? 찰지게? 아니 정말 나쁜 거지근서 아니야? 개돼지지 완전. 그렇잖아요. 정말 나쁜 개돼지지. 아, 나 어이가 없어. 그래 놓고서는 누가 와가지고 하는 말, 너 왜 저기 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받게가지고 너 차값 올리는데 막 구박해. 그 얘가 그거 어떡하랄까? 세금 내! 이래. 깡패가 힘 많아. 세금 내! 이러고 세금 냈어. 그럼 얘는 위로 뜯기고 아래고도 뜯겨야 돼. 얘는 얻는 것도 없이. 응. 그러면 이 봐봐. 얘는 그걸 알까 모를까? 알아. 얘 알아 그거. 얘 그거 알아. 깡패가. 그거 알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자, 깡패라고 했는데 좀 뭐 세게 좀 얘기하지만 나라지 나라. 예, 나라님은 그거 알아요. 나라는. 법원, 그러니까 정부라고 해야 되지. 정부에서는 그거 알아요. 정치인들은. 그 정부에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사실은. 죽이면 안 돼요. 왠 줄 알아요? 우리가 이 친구한테 집을 빌려주고 돈을 회수해서 올려가기 때문에 우리를 더 보호해줍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들었어.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언제나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잖아. 그러면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서 우리가 파산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진짜 살려줘야 돼. 안 그러면 파산하잖아요. 우리가 파산하지. 얘는 더 죽어요. 왜? 집이 경매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네는 집도 없죠. 예, 다 끝납니다. 얘네. 심지어 쫓겨나기도 해야 돼요. 답이 없어. 그래서 절대적으로 가진 사람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종부세가 우리의 수익률을 줄어들긴 했으나 우리의 수익률 또한 어떻게 된다? 예, 전세로부터 가게 되고 전세가는 더욱더 폭증하게 되고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대대세 여순강은 반드시 피해라. 또는 갖고 있다면 빨리 매도를 고려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느냐. 이모저모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여지는 시장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많이 풀어드렸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조심해야 된다. 수도권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아침에 방송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착만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지금 와서. 그럼 작년부터 좀 조심하라 했어야지. 지금부터 와가지고 하라면 작년에 집 산 사람 뭐가 돼요? 작년에 집 산 사람은 작년에 예를 들어서 8억에 샀어. 작년에 예를 들어 10억에 샀어. 작년에 10억에 샀는데 지금 12억 됐어. 근데 이게 떨어져. 그럼 이게 떨어지면 뭐 10억까지만 가면 이 사람 괜찮지. 근데 이게 만약에 7억까지 가면 어떡할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집 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라고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7억에서부터 조심해라,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야. 즉 가슴부터 또는 배꼽 명치에서 이제 가슴 들어가기 전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하면 사도 뭐 나쁘지 않아요. 실거주면 사요. 그게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 구간이.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선 투자자들한테 빨리 진입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실거주자들한테 지금 사도 늦지 않아. 지금은 실거주라면 사야지.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이 없지 않나? 전세가 이격도 너무 높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구간이 다 다른 거야. 지역이 다르듯이 구간도 다른 거야. 시기가 다른 거죠. 투자는 뭐다?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집 사라고 해놓고서는 내 집 하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 떨어지면은 내 집이니까 괜찮을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지나 봐. 서울 떨어질 때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자, 홍보만 잠깐 하고 광고만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많아서 리얼티가 전국 부동산 방을 만들었습니다. 리얼티와 패밀리 전국 부동산 방을 만들었고 밑에 링크를 걸었습니다. 비밀번호도 링크를 걸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나 또 리얼티를 보고 싶거나 여러분 나중에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 언젠가 만날 수도 있겠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만들었고 2022년에도 도약해 보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